저희가 최근에 계속 하락에 관한 이야기만 많이 했잖아요. 네. 오늘은 좀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 네. 반등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좀 어떨까요? 말 그대로 진짜 시기상조일 수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얘기해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좀 먼저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네. 좀 반등 시기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다른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아,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네. 두 가지. 네, 첫 번째는 이게 외부 충격으로 인한 하락이기 때문에 네. 1년에서 1년 반짜리 네. 단기 하락일 것이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은 사이클이다. 네. 이 사이클에 의한 4, 5년 장기 하락이다. 그래서 뭐 단기냐 장기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더라고요. 네. 앵무님은 어느 쪽이세요? 아, 이거 어렵네요. 네. 이거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일단 아무 생각 없긴 해요. 왜냐면 저는 금액이나 기간으로 바닥을 예측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왜 그렇게 둘로 나뉘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 네, 뭐 그래프 한번 보자고요. 1987년도부터 지금 매매 가격 변화 그래프예요. 하락했던 시기들 지금 박스로 해놨거든요. 어떤 기간은 조금 기간이 짧았고 또 어떤 기간은 좀 길었어요. 그 시즌별로. 지금 단기 하락을 했던 기간을 보면 99년, IMF, 그 다음에 저기 08년 뭐 리먼 사태 이런 때는 대부분 다 좀 짧았어요. 네. 이게 다 외부 충격이었거든요. 아, 외부 충격일 때는 하락이 짧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또 장기 하락한 기간들이 있잖아요. 네. 저희 1991년도부터 뭐 거의 뭐 한 6년 이상, 또 20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한 4년 동안 있잖아요. 네. 저 때는 사실 과거에는 1기 신도시 공급을 쫙 했었고 2009년 이후로 2기 신도시도 공급을 했었거든요. 핵심지에다가 공급을 많이 해줘가지고 그 경우는 이제 내부 요인이죠. 외부 충격이 아니라. 네. 그 경우는 또 길게 또 하락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금리에 의한 외부 충격이니까 단기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냥 과거 사례일 뿐이잖아요. 근데 미래는 사실은 과거랑 똑같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긴 한데 네. 이제 앞으로 또 공급이 없고 네. 금리가 해결되면 반등하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 그래프를 보면 이 하락 조정을 받기 이전에 얼마나 큰 상승을 했었느냐, 이것도 꽤 중요해요. 근데 이것도 단편적으로 만약에 과거에 급등을 많이 했으면 무조건 길게 하락하거나 또 그렇게 또 되진 않아요. 어떤 경우는 또 그렇게 된 적도 있고 그렇게 안 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봐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맞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과거의 상승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는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수도권 상승을 길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 그 생각하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과거 시점에 공급의 정도랑 미분양의 정도가 달라요. 과거는 사실 길게 하락했을 때 미분양이 되게 과했어요. 근데 지금은 미분양이 과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측면으로 보면 길게 하락 안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정책적인 부분도 제도적인 부분들도 과거랑 지금이랑 또 다르긴 하거든요. 그거 말고도 무수하게 엮여있는 게 많죠. 야, 이거는 그냥 쉽게 답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 좀 하고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제 나름대로 조금 더 이렇게 버무려 보면 이렇게 4분면을 또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X축에다가 뭐를 넣냐면 외부 요인을 넣고요. 네. Y축에다가 내부 요인을 넣어요. 네. 그래서 외부 요인은 지금처럼 뭐 금리가 올라간다거나 악재가 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외부 요인도 있으면서 내부 요인도 만약에 안 좋다 하면 이게 지금 최악인 상황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 최악은 뭘까라고 보면 외부가 조금 안 좋은데 내부가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외부가 또 많이 안 좋은데 내부가 조금 안 좋은 거. 이 두 개는 비슷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하나 있겠죠. 내부도 적정하고 외부도 적정하고. 이제 그걸 갖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 축은 두 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 요인은 외부 요인대로 따져봐야 되고 내부 요인은 내부 요인대로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내부 요인은 이건 지역마다 너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공급 많이 한다고 해서 부산에 있는 전세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고 지방에 뭐 공급 많이 하거나 미분양이 발생한다 해서 수도권이 어려워질 리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지역 베이스로 이게 따로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답을 내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긴 해요. 국지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국지적으로 만약에 지금 악재가 외부 요인이 만약에 사라진다. 그러면 내부 요인이 좋은 지역이 있고 안 좋은 지역이 있잖아요. 네. 내부 요인이 좋은 지역은 먼저 반응하거나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보면 이제 반등이 오면 네. 수도권부터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럼 꼭 그렇진 않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수도권의 외부 요인은 지금 전국이 똑같잖아요. 네. 근데 내부 요인을 들여다보면 서울은 다행히 공급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경기, 인천에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공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부터 움직여야 될 이유는 사실은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은 하죠. 의원님 그러면 어디가 먼저 움직일까요? 저는 반등할 수 있는 전제 조건,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그 내부 요인에서 핵심이 공급이 적어야 돼요. 그리고 공급이 적어야지만 전세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어요. 빠르게. 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전세 가격 반등을 할 거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진 곳들이 있어요. 원래는 뭐 강남만 하더라도 지금 전세가율이 40%로 내려왔어요. 원래는 한 50% 정도까지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한 10%, 15%까지 올라와주면 이게 이제 매수세로 또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미분양은 당연히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만다면 최근 한 5년 동안 상승이 너무 크지 않은 곳이면 더 좋겠다. 이것들이 좀 믹스되어서 만족되는 지역, 그 지역들이 먼저 반등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되는 지역을 일단 선정하는 게 필요하죠. 뭐 다 만족되는 지역이면 좋겠지만 네. 다는 만족 안 될 거예요. 최소한 뭐 서너 개라도 만족되는 지역을 먼저 뽑는 거죠. 그거를 꼭 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뭐 소도시냐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다 뽑는 거예요. 다 뽑아서 요즘 지금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네. 지금 쟁쟁한 어떤 팀들 지금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그냥 서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라 그냥 딱 조건을 가지고 대등하게 살펴본 다음에 우위에 있는 거를 먼저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다 보면 그 친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먼저 흐름이 올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이 지역들이 정말 좋은 조건을 갖고 있구나. 그 흐름이 오면 얘가 또 오겠구나를 생각하고 모니터링하고 진짜 가면 우리가 세워놓은 가설이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을 깊숙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왔을 때 이제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지역이 이제 어디서 어디로 흘러갈 거냐를 봐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2010년에서 2013년도 그때 수도권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네. 하락을 하고 나서 아무도 집을 살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도 지금 재현되고 있잖아요. 근데 2014, 15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잖아요. 네. 그때 사람들은 뭐부터 샀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외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강남 제일 좋은 입지부터 시작해서 올라서 그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사람들이 너무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대형 신축 아파트 이거 엄두를 못 내요. 오히려 그냥 가성비 있는 거. 그냥 이거 내가 눈높이를 낮춰서 이 정도면 내가 그냥 실거주든 투자든 가져가도 부담 없겠다. 그런 2급지의 구축 이런 친구들부터 거래가 더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전세가도 오르고 뭐 매매가도 갭이 너무 적어지고 또 매매 수요도 막 덩달아 달라붙고 시세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축에 관심을 가지고 그게 또 가능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입지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입지에 중대형도 이제 건드려 볼까? 그런 생각하고 아니야 이제 분양권이야 아니야 재개발이야 재건축이야 이렇게 쫙 흘러간 거거든요. 지역들을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흐름까지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를 같이 모니터링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뭐 장기냐 단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역 선정을 먼저 하고 네. 그 흐름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반등할 지역이 갖고 있는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먼저 선정하고 그 지역들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영훈님, 그럼 저희가 지금 계속 시나리오를 그려봤는데 네. 이게 정확히 언제쯤 네. 윤곽이 좀 나올까요? 뭐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늦추겠다고 본인 입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 말 나오자마자 지금 환율이 지금 1,300원대로 지금 바로 내려왔고 증시도 지금 바로 움직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걸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시장은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포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든 시장은 되게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요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가 얼마나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느냐? 이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방향성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 거기에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 반응을 좀 빨리 하는 종목은 당연히 주식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주식이 좀 움직이고 나면 당연히 부동산이 좀 후행으로 뒤늦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켜볼 때 주식 시장을 모니터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서 좀 부동산 상황도 좀 같이 지켜보면 조금 더 윤곽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님, 근데 요새는 부동산도 되게 빠르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뭐 금리 올라가자마자 네. 뭔가 바로 떨어지는 느낌 아닌가요? 그건 맞죠. 네. 네. 왜냐면 뭐 피부에 일단 와닿긴 하니까, 매달 이자가 나가니까. 근데 이제 금리가 바로 안 내려가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바로 와닿진 않거든요. 주식은 희망만 주더라도 바로 움직이는데, 네. 그게 좀 부동산하고 좀 다른 측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